원격 근무가 정말 기업의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경영자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왜 경영자들 또는 리더들이 원격 근무하면 생산성 안 올라간다, 복귀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라 하는 거예요? 생산성 문제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 어때요? 매일 1시간, 2시간씩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혹은 택시 안에서 돈 써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면 집에서 일하면 좀 어떨까? 이런 니즈는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오늘 후반부에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해 갈 건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재택근무하면 안 될까요? 등골이 오싹해지죠. 이 질문 경영자 여러분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니까 재택근무 관련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요. 재택근무 검색 결과 총 3,828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바이럴 마케팅 원고 작가 재택근무 경력, TM 재택근무, 쇼츠 편집자 재택근무, 채용 담당자, AX 숙박 운영 매니저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돼서 요즘 이렇게 이슈가 좀 떨어졌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서 재택근무, 부분 재택근무, 전면 재택근무 있습니다. 게다가 재택근무 관련돼서 우리 회사에 꼭 생겼으면 하는 복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자율근무입니다. 45.6%고 2등이 금전적 지원이고요. 3등이 휴가 별도 지급, 4등이 자기개발 지원이에요. 1등이 뭐예요? 자율근무예요. 자율근무가 뭐예요? 주 4일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죠. 자플래닛의 조사니까 솔직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까요. 근무 형태 선호도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꾸준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원격 근무 선호도가 8에서 쭉 가서 34%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끝난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근무 선호도가 32%에서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점점 증가해가지고 59%나 됐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출퇴근 방식이 60%에서 6%로 줄었습니다.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재택근무다, 원격근무다, 하이브리드, 출퇴근과 원격근무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거다.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기도 원하지만은 나 혼자 일하기도 원하는 겁니다. 무려 59%나 재택 앤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택근무가 우리 회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아니죠. 양날이 칼입니다. 첫 번째, 좀비 직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의 함정도 나옵니다. 기업들이 유연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그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무일지 기록을 자율에 맡기니까 어때요? 업무 태만,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런 말을 했죠. 유연근무 실시하고 나서 직원들을 믿고 업무 보고만 받아보고 있다면서도 자리에 없는 직원들이 많아도 인권 침해 우려 탓에 적시에 호출할 수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 중 일부는 꼼수를 쓰는 직원들이 속출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러분 카카오 이야기 아시죠? 모니터가 있고 여기에 키보드가 있고 여기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 여기에 마우스의 움직임을 사무실에서 클라우드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마우스 움직임이 3분, 경우에 따라서는 30초, 업종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멈추면 어때요? 이거 근무지 이탈하는 것으로 알람 뜨죠. 혹시 근무지를 자리를 이탈하셨습니까? 알람 뜨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직원은 또 어때요? 이거 매크로 걸어가지고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 놓죠.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공백과 팀워크의 붕괴도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라는 책에서 이거 리출간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약 강의 해드렸죠. 위대한 기업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리더는 팀원들을 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짐 콜린스는 굿투그레이트 책에서도 사람 먼저 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리더들은 팀원들의 표정 하나, 분위기 하나, 변화를 놓치게 되죠. 소통의 단절은 결국 팀워크의 약화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핵심 역량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세 번째는 기업 문화의 해체와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기업 문화는요, 단순히 친목을 위한 문화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올릴 때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 또 함께 만들어 가자는 어떤 가치이죠.
그런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이런 문화적 접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일 해주고 돈 받는 것, 이런 형태가 강화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이 강화돼요. 내일 아니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어디까지가 내일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야리끼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끝내면 오케이, 나는 침대 가서 자도 돼. 일 끝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만 하는 건 아니죠.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언제나 스탠바이라는 것을 내 동료들에게 노출해 주는 거죠. 내가 내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옆에서 혹시 이거 좀 궁금한데 어때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 일은 내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내일이죠. 혹은 내가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개발자는 아닌데요. 개발 코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죠. 그거 내일 아닙니까? 그것도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영자와 직원의 관계는 어때요? 단순히 월급만 주면 끝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정서도 관리해야 되고 게다가 5대 법정 의무도 교육해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시킨 일, KPI에 해당되는 일, 그 일만 해주면 되냐? 그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회사의 커뮤니티에 관련된 일, 회사 전체의 성장에 관련된 일, 대외로부터 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책임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재택근무만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이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쉬운 말로 소속감이 상실된다. 유대감, 소속감, 연대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사회에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결국 재택근무의 성공은 이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안들이 되는 거 몇 개 말씀드리죠. 그 첫 번째, 협업 툴 마스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슬랙이나 지라나 노션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메신저나 협업 툴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것이 태도나 마인드에 있지 않고요. 도구에 있을 수 있어요. 자, 협업 툴, 메신저형 협업 툴 5개 소개해드리죠. 1번이 이제 두레이, 근태, 프로젝트 관리, 다양합니다. 올인원 협업 툴입니다. 가격까지 아래다 적어놨습니다. 자, 테크뷰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재인용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카카오도 오피스 협업 툴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데 화상회의 제공하고요. 전자결제 기능까지 있어요. 자, 네이버도 오피스 프로그램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메신저이기도 하죠. UI, UX 익숙하고요. 쉬운 강점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잔디도 역시 메신저형 협업 툴입니다. 직관적 영업 툴이고요. 여기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 협업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랙 많이 쓰고 계시죠? 글로벌 사스 툴과의 연동이 가장 큰 강점이고 IT 개발자 지원 소통 툴로 유명한 글로벌 협업 툴입니다. 이거 다 메신저 기반의 협업 툴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할 때 이거 딱 켜놓고 메신저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아예 켜놓는 거예요. 메신저가 늘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면 훨씬 더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협업 툴. 프로젝트형 협업 툴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협업 툴인데 메신저가 기반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 플로우죠. 가장 많이 쓰죠. 가인지 컨설팅 그룹도 현재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툴로 여기고 굉장히 이제 협업 툴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윗 많이 쓰시죠. 먼데이 쓰고 계시고 지라, 아사나, 트렐로는 공동 작업이 굉장히 강점이고 아사나 일정 관리 굉장히 장점이죠. 인터페이스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먼데이도 인터페이스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프로젝트형 협업 툴 6가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위키형이 있어요. 공동 작업형입니다. 일종의 가장 많이 쓰는 게 노션이죠. 노션에서 그 작업 문서 하나 딱 띄우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동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구글의 워드 문서 떠올리시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방식으로 마치 웹페이지를 함께 작성하는 듯한 느낌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지라, 인플루언스, 컴플런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워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키형 협업 툴입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여기에도 다 채팅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형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가 그냥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메신저형 협업툴 쓰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프로젝트형 협업툴 쓰세요. 3번 우리 회사는 공동 작업이 핵심이다. 그러면 위키형 협업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도구의 활용이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되신다면 원격근무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안에 인사팀에 지금 뭐 여력이 된다면 전담 인력을 좀 배치하시면 되고요. 여력이 없다. 겸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원격 근무와 관련돼서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팀장이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차라리 한 2주 정도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드립다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경영자한테 직접 말하기보다는 코디네이터한테 말해가지고 근무 규정, 그리고 개별적인 계약서, 완료했을 때의 결과물 이런 요소들을 결과물 규정하게 해주고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문화가 실제로 그 의도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옆에서 협업해주고 소통해주고 업무 조율해주고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가끔 전화도 좀 해주고 선물 있으면 선물도 보내주고 이게 뭐예요? 원격 근무 코디네이터입니다. 예. 조율 능력이 있고 책임감 높은 직원을 임명해서 팀원들이 업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고 리더들과 소통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보 호부, 소통 촉진자, 신입 온보딩 지원, 회의 운영 후 후속 조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런 활동을 회사 내에 인사팀에 한 명을 두어서 코치 역할을 하게 해줘도 되고 해당되는 팀 안에 한 명 정도가 코디네이터를 겸임해서 원격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그 목표 관리해주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는 일하러 왔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면 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일하는데 출근해서 일하나 집에서 일하나 원하는 결과물만 제대로 빵빵빵 터져준다면 아니 어디서 일하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시간과 일하는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그 결과물을 관리하는 형태로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를 스마트하게 작성해야 되고 무엇 완료하기 이러면 안 됩니다. 무엇 업무 진행하기 이러면 안 됩니다. 애매해져요. 게다가 옆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뭐뭐뭐 완료하기 했는데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안 끝났어. 승질나죠. 이때부터 승질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 스마트하게 지금 마케팅 홍보 페이지를 만드는데 웹페이지를 10개 이상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웹페이지 만들기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결과값으로 표현해야 되고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나눠서 주간 업무 레포트가 목표, 결과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노하우 그 다음에 다음 주의 목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지원 요청 주간 업무 레포트 훨씬 더 숫자 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하려면 비공식적인 온라인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메신저를 켜놨고 채팅창 켜놨어요. 그런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하루 종일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것도 삐집니다. 이것도 유명무실돼요. 나중에는 메신저 안 켜놓습니다. 이거 뭐 어저께 뭐 대화가 하나도 없어서 안 켰는데요. 그럼 또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래서 리더라고 한다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요즘 좀 잘 지냅니까? 요즘 뭐 일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주변에 좀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좀 덥지는 않습니까? 요즘 뭐 원격 근무하면 외롭다 그러는데 외롭지는 않습니까?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 공유하기, 주말 일상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묻고 경영자도 고민이 있으면 재택근무하는 사람한테 이거 좀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일자가 빨리 사라지는지 그것도 좀 보시고 비공식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